지난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임금 삭감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당장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종훈 정치경영 컨설팅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이렇게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개정안 내용 먼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최저임금에 기본급하고 이제 직무수당만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포함을 시켜서 산정을 하겠다. 이제 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원했던 그러니까 최저임금 기대 수준만큼 인상이 안 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효과가 지금 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대비 25% 이상 넘어가는 범위, 그리고 이제 그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 이상을 넘어가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의 안에 들어가는 이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급여 체계가 그러니까 기본급을 이제 사실은 좀 적게 책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상여금이나 나머지 복리후생비를 좀 이렇게 비중을 높여서 이렇게 실제로는 연봉을 좀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고임금 근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특히 이제 2024년이면 정기 상여금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시기라면은 이제 뭐 노동계가 말하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 그거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어찌됐건 16.4% 올린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어쩌면 한 15%까지 최대 올릴 수도 네.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그만큼 올리는 반면에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내막적으로 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부분이 또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15%만큼 더 오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그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기대 소득 에서 이제 지금 이제 상당한 차질이 근로자들이 원하는 부분과의 그 어떤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의 25% 초과,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는 7%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걸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비가 다 포함이 되고 최저임금에 다 포함이 된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제 연간 그만큼씩 이제 또 사실은 산입이 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액면으로는 인상을 하더라도 네. 그 액면 효과가 뒤에서 또 반감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상여금이나 이제 복리후생비를 전혀 받지 않았던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래는 이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죠. 정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시킬 예정이잖아요. 계속 인상시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인상시킬 때 그러니까 이 이제 기존에 없던 상여금이나 또 네. 복리후생비 항목을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네. 만들어서 이제 결국은 그만큼 이제 상쇄를 시키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저소득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15% 되면 그만큼 오를 거야라고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그 기대한 만큼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얼마 전 발언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상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저소득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 하한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이제 오른다. 그런 사람들이 한 90%쯤 되고, 반면에 이제 근로소득이 실제로 이제 인상되지 않는 사람들도 한 10% 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측의 설명이긴 합니다. 예. 개괄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자영업자들 중에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폐업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실직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부분도 이게 최저임금의 영향과 관련해서 함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적인 것 같고요. 네. 예. 네. 분위기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금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이제 전체 27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측이 이제 9명,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측이 이제 9명, 그 가운데 이제 한국노총이 5, 민주노총이 4 이런데, 양대 노총이 지금 다 불참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익 이제 위원들 한 9명하고 18명이 이제 모여서 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하려면 사실은 이제 어느 쪽이든 이 3자 가운데 한 3분의 1 이상은 참여를 해야 의결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의결이 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제 계속 의결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계속 불참을 하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사실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이제 따르는 거죠. 정책적인 부담도 따르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남은 고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양대 노총도 이렇게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래도 그 최저임금이 인상 안 되는 것보다 인상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들어갈 거다. 다만 인상률, 특히 최근에 들어서 그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그 인상률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이제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은 근로자 위원들이 그래도 복귀는 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정말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노동계 위원들의 의견은 뭐 빠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고려는 하겠죠.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의사결정 과정에 좀 흠결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대화 창구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동이 안 돼 버린다는 거죠. 일자리위원회라든가 노사정 경제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이 다 가동이 안 돼 버리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성 확보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그만큼 표를 잃는 또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도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될 겁니다. 네, 그야말로 지금 안개 속을 걷는 형국인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 조절을 좀 하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역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16.4% 파격적으로 많이 올리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그게 갖는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좀 과도하게 좀 과민하게 좀 반응했던 부분도 좀 없잖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완만하게 좀 이렇게 증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상승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했더라면 사용자 측에서 갑자기 뭐 고용을 해고를 한다든지 그런 그 파격적인 충격적인 요법들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어찌됐건 약간 부작용들이 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속도 조절은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어쩌면 그 최저임금 인상은 10% 미만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또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또 어느 정도가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